80세 어르신의 인생 후회록이라는 영상을 들으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듣기에는 마음에 남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새 60을 훌쩍 넘긴 저는 문득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고민해보고 싶었죠. 나는 올해 우리 나이 66입니다. 만으로는 65. 윤석열 나이라고도 하지요. 소띠로 태어나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없어서 일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여기까지 와서는 습관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일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묻지 않고 그냥 하루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일이 곧 나였고, 쉬는 날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무릎이 먼저 말하고,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겼을 텐데, 요즘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잠도 예전처럼 깊지 않고, 하루 피로가 하루 만에 풀리지도 않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하루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돕니다. 이제는 멈춰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일을 그만두면 편해질 것 같다가도 막상 멈춘 뒤에 하루를 떠올리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며 반대로 계속 일을 하자니 이 몸으로 언제까지 괜찮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전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는 늘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불안해도 미루고 내 몸보다 책임을 먼저 두는 쪽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짧지 않아서인지 지금 이 질문은 단순히 일을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속도로 어떤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답을 주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솔직한 고민이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질문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버티기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열심히 살아야 하는 쪽으로 밀려난 세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1961년에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거의 통째로 몸으로 겪으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고 집집마다 초가가 슬레이트로 바뀌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자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주문처럼 들리던 때였습니다.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나라가 크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야 한다고요.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습니다.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한 줄로 서서 또박또박 외우던 장면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틀리면 다시 외워야 했고 외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무신을 신다가 털신으로 바뀌고 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니다가 책가방을 메게 됐을 때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던 세대였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집안 형편상 지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그래도 집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당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죠. 그나마 진학을 한 아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복보다 교련복을 더 자주 입었고 학교에서는
반공과 멸공을 외치며 군가를 불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언제 쳐내려올지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화생방 훈련을 하고 붕대를 매는 법, 인공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대피 훈련을 했고 그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었으니까요. 고3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비고사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뒤숭숭했고 어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공부를 해야 했고 시험은 예정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도 멈춘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각자의 자리는 지켜야 한다는 공기가 더 강했으니까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민주화 시위에 휩쓸렸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고 젊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만큼은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일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학비 대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봉양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지금의 나이가 되어 있더군요. 65, 아니 이제는 66이라는 나이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 나는 단 한 번도 일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이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항상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배운 적도 없고 다른 선택을 상상해 본 적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긴 시간이 몸으로 돌아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떠올리는 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지, 왜 멈춘다는 생각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그 답이 이 지난 시간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번쯤 나를 기준에 두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중심에 두지 않았던 나 자신을 이제는 판단의 기준 한가운데에 놓아야 할 시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내 선택이 늘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기준이었고 학비와 진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사회로 나갈 즈음에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결혼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까지 여전히 나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때도 나 자신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생긴 집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기억하게 될 나는 어떤 모습일까? 늘 피곤해 보이던 할아버지였을까? 아니면 웃을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상을 할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요즘은 문득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복잡해집니다. 아직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지, 내가 버티고 있어야 아이들이 덜 불안해하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함께 올라옵니다. 내가 계속 버티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책임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부의 노후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빠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하루를 살았고 노후는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내가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건강 이야기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자동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하루의 컨디션이 생활 전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체감하게 됩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시간, 자식과 길게 통화하는 시간,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길까지 이 모든 게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바탕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나를 기준에 두려는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완전히 나를 지우며 사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와 웃을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며, 내가 서 있어야 부부의 노후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닫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단순히 일을 더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늘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안으로 가져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가족도, 관계도, 노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기준에 두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서 꽤 큰 변화라는 점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쪽으로만 흐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두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제 와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은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이 해결되는 형편도 아니고 앞으로 인생이 몇 년이나 더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나이에 그냥 손을 놓고 지내는 건 나에게는 아직 맞지 않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놀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쉬기에는 책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루가 비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갈 곳이 없고 부를 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돈이 쪼들리면 사람 만나는 일부터 줄이게 됩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에도 괜히 계산부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도 망설여지죠.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못 만났다면 이제는 부담이 될까봐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은 점점 안으로만 좁아지고 사람도 이야기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건 몸이 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를 남깁니다. 일이 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고 내가 아직 사회 안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맡고 있으면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생기고 그 말 하나가 생활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일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찾아오는 소외감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나이에 일을 하는 게 단순히 버티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건강의 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굳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잠도, 식사도 흐트러집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반드시 건강에 좋은 선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몸을 갈아넣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하는 일, 무조건 버티는 일, 체력을 앞세운 일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나이에 맞게 몸 상태를 살피면서 하루의 리듬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프면 쉬고 무리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어갈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10년은 예전과 같은 방식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생활의 활력과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욕심도 아니고 미련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자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무너뜨리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아직 사회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아직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맞는 속도로 일을 이어가는 것. 그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세운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가끔 앞으로의 시간을 조용히 그려봅니다. 지금 이 선택을 안고 10년이 흘렀을 때의 나를 말이죠. 그때의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지, 어떤 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65의 오늘을 떠올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지금의 선택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10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사회 안에서의 자리는 지금과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손주들도 더 이상 품에 안기는 아이가 아니라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 자식들 또한 어느새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 나와 같은 고민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은 멀어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지나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아내와 여전히 같은 집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아침을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함께 늙어가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는 말이 반갑기만 한 건 아닌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 건 그만큼 더 오래 건강과 외로움, 생활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나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때 내가 오늘을 돌아보며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덜 아팠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을지를 말입니다. 남은 시간을 그저 견디는데 다 써버린 인생이 아니라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키며 살아낸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혹시 그때 내가 손주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들과도 부담 없이 안부를 나누고 같은 밥상에 앉을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함께 늙어가든 홀로 남아있든 하루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지금의 이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장면의 바탕에는 결국 돈보다, 역할보다 건강과 삶의 리듬이 먼저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일을 더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버티는 선택은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 고민 자체가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질문이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10년 뒤의 나를 떠올려 본다면 어떤 선택이 덜 후회로 남을 것 같으신지요? 조금 더 일을 이어가는 쪽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속도를 늦추는 쪽일까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 질문만큼은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